같이 양육하는 사람과 양육 태도를 통일하는 것이 좋다는데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눴는데도 어른들은 바꾸기 어렵다. 편견을 가지고 뭐 다문화이랑 놀지 마라, 누구랑 놀지 마라 가르치는 아이 아빠나 너무 어릴 때는 스마트폰 안 주려는 규칙을 자꾸 어긴 조부모님, 그러니까 즉 조부모님, 아이 아빠랑 이렇게 양육 태도가 다르고 양육의 원칙이 다른데 아이에게 아빠 말 듣지 마라, 할머니 말 듣지 마라고 할 수도 없고 참 난감합니다. 그거 좀 질문 좀 감사합니다. 일단 그쵸? 이게 글자 그대로 같이 양육하는 사람과 양육 태도를 통일하면 좋은 거예요. 좋은 거고요. 그냥 표현을 적나라하게 드릴게요. 이게 표현하면 좋은 건데 실제적으로 양육 태도를 통일해야만 되는지는 좀 다른 문제고, 그렇죠? 그리고 통일이 가능하냐도 전혀 또 다른 문제예요. 일단 사람이 살면서 아무리 엄마 아빠는 결국 이제 부부잖아요, 그렇죠? 부부가 양육 태도를 전적으로 이게 언제부턴가 요런 이제 조금 이제 미신이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그렇게 되면 좋은 겁니다, 좋은 거. 사람이 서로 가지고 있는 똑같은 부부를 하더라도 가지고 있는 기질이 다르고 살아가는 환경이 다르잖아요. 양육관도 다를 수 있고 양육 태도도 다르고 당연히 행동도 다르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적으로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부모님들한테 어떻게 말씀드리냐면은 너무 부모가 양육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식이 똑같아야 된다. 똑같이 일관돼야 된다. 라고 하는 강박관념에서 오히려 벗어나시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걸 하려고 그러면 양육이 힘들어져요. 그냥 다른 건 다릅니다. 다만 어쨌거나 근데 부모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아이를 키우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아이가 혼란스러워요. 그렇죠? 그래서 다만 부모가 생각이 다른 것과 그렇죠? 양육을 할 때 아이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 이것은 조금 나눠서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아이들에게 할 때에는 저는 그냥 부모님들한테 주 양육자 정하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저는 저희 집에서 제가 소아정신과 의사지만 저희 집에서 주 양육자는 저희 집사람이에요. 웬만하면 집사람이 저희 아이들한테 가타부타 하는데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더라도 그냥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개입하는 순간, 지금이야 정말 저희 애들 다 컸지만 개입하는 순간 혼란스러워져요. 그래서 주 양육자 정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보통은 주 양육자가 엄마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둘째, 그러면 아빠들한테 부탁한 얘기가 있어요. 제발 평론하지 마세요. 이게 아빠들 같은 경우에 옆에 있다 보면은 평론해요. 이 세상에 평론만큼 쉬운 거 없어요. 그렇죠? 자, 실천하라고 얘기해요. 단 실천하는데 아까 양육과 관련해서 엄마한테 감내나라 배나라 이렇게 코치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까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들하고 애정을 쏟고 소통하는 제일 좋은 수단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처음부터 들으신 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빠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아버님들 같은 경우는 열심히 노는 게 좋아요. 자,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될 게 있어요. 부모들이 의견이 다른 거 아이들이 크면서 압니다. 자, 아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서로 의견이 다른 부모가 서로 조절하면서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을 가르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서로 끊임없이 꼭 그렇게 만들 필요가 없어요. 서로 소통하고 안 맞으면 역할 분담하면 되고요. 그래서 본인들이 조절해가면서 가정을 합리적으로 꾸려가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는 있어요. 그거를 아이들에게 가르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부모님들이 그렇게 살아가면 아이들이 커가는 과정에서 배웁니다. 아이들이 절대로 바보가 아니에요. 배웁니다. 다만 어느 한쪽이 오버해서 반드시 내 방식으로 집안을 꾸려가야 돼 하는 순간 망해요. 그래서 이러한 중용에 돈은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일단 통일하는 게 좋기는 하나 꼭 통일해야 되는 건 아니다. 그리고 불가능하다. 그렇죠? 다만 서로 조절을
해가면서 아이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게끔 일관된 양육은 필요하고, 그리고 동시에 그 조절 과정을 아이들이 보면서 그 아이들이 모델링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끌어주는 게 좋다. 실제 현실에서는 좀 주 양육자를 정하는 게 좀 좋은 것 같다. 그리고 보조 양육자는 평론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거든요. 그 역할을 해주시는 게 좀 나은 것 같아요. 당연히 다문화 아이와 놀지 말라고 가르치거나 요런 것들은 아까 제가 질문 중에서 억울하게 혼나는 거 말씀드리면서 부모가 합리적이지 못하면 그 개입의 근거 자체가 없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합리적이지 않은 것은 당연히 용납될 수는 없죠. 이것은 저는 그냥 부모님들 간에 치열하게 논쟁하라고 얘기 드려요. 그리고 진료실에 오면 조금 의사의 권위로 이용을 해서 좀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 이건 당연히 그 서로 간에 얘기를 해서 교정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다만 저는 아빠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 아니야, 아빠 말 듣지 마. 저는 요것은 이런 식으로 아이 앞에서 바로 개입하는 것은 결과가 꼭 좋은 것만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건 좀 구분해서 조치를 하는 게 좋고요. 마지막으로 조금 슬픈 얘기인데 사실 할아버지 할머님은 슬픈 얘기지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옛날에는 뭐 이러저러하게 저도 여러 가지 전략을 많이 짜봤는데 제가 쫓아가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차라리 부모님들한테 어차피 우리가 쓸 수 있는 에너지는 최대한 키운다 하더라도 무진장 커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해서 안 될 에너지면 조금 줄이고 차라리 내 에너지를 아이들, 아무래도 할아버지 할머니보다는 궁극적으로 엄마 아빠의 영향을 더 받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 그 공을 들이는 데 더 쏟게끔 요즘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간간히 1년에 저도 한두 번 정도, 많으면 두세 번, 5번이 넘진 않긴 하지만 간간히 할아버지 할머니와 조금 이제 거리를 둬야 되는 경우가 생기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작년엔가 아이가 조금 수습이 된다 싶은 시점에 꼭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만 갔다 오면 공든탑이 무너지고 그 경우는 제가 그냥 사실은 처음에는 할아버지 할머님을 불렀어요. 나중에 이제 집에 가서 사단이 났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삐치신 거예요.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삐치시니까 친할머니 친할아버지였는데 아빠가 열받아서 그 아빠하고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대판 붙었어요. 솔직히 제가 좀 아차 싶었어요. 그렇게까지 예상을 못했었거든요. 그런 결과들이 빚어집니다. 차라리 그 전에 조금 사정 얘기하고 교류하는 거를 좀 줄이거나 거리두기를 했으면 좀 좋아하지 않았을까라고 하고 요즘은 그런 방식을 쓰고요. 오히려 그게 부작용은 조금 덜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나치게 영향이 크고 부정적일 때는 조금 왕래나 이런 것들 줄이고 하고, 근데 이것도 뭐 이제 이게 엄마 아빠가 맞벌이 하면서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양육자 역할을 해주실 때는 사실은 솔직히 조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현실에서 또 고민해야 될 것도 많고 의도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조금 한계는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냥 제 솔직한 생각이고 솔직한 경험입니다.